안녕하세요. 베트남 긴급사용 승인 일정이 거의 다 끝나가면서 이제 WHO 일정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표 날짜를 밝혀줬는데요. 11월 내로 정식 사용 승인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긴급사용 승인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긴급사용 승인이 아니고 정식 사용 승인입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신 개발이 화이자 모더나들에 비해 늦은 만큼 나노젠도 긴급사용 승인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죠. 또 하나의 백신이 승인되었다가 아니라 굉장한 백신이 나왔다고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면 WHO 정식 사용 승인 정도는 되어야 화제가 될 겁니다. 물론 긴급사용 승인으로 출시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백신이죠. 그런데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지금이 9월달이니까 11월이면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이 이미 나노코박스는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서류 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HLB 관계자는 말합니다.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 승인이 보류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WHO와 FDA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서류 보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나노코박스는 베트남 승인을 위해서만 서류 보완 작업을 하는 게 아닌 겁니다. 베트남 승인 이후에 다음 수까지 생각하면서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자료를 보완하는 건 베트남, WHO, FDA 자료를 한 번에 준비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WHO 정식 사용 승인까지 2달 잡은 겁니다. 따로 WHO 서류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나노코박스는 예방 효과가 최대 96.5%에 달한다고 합니다. 줄여서 효과라고 하는데요. 화이자는 90%, 모더나는 95% 이런 걸 말합니다. 이제 비교해 볼 수 있겠죠. 나노코박스는 기존의 백신들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입니다. 최대 96.5%니까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비슷할 거나 더 높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백신의 예방 효과라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저번에 화이자 백신 이피커시를 계산해 본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예방률이라고 번역했는데요. 그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다 같은 말입니다. 예방 효과, 예방률, 효과 등등의 단어가 말이죠. 백신이 얼마나 코로나를 방어해 주는지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는 이유는 코로나에 안 걸리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백신을 맞고 얼마나 코로나에 안 걸렸는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지표를 개발해서 측정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백신을 맞은 그룹만 살펴보면 얼마나 예방했는지 알 수는 없죠. 그래서 비교하는 집단이 필요합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백신을 맞은 1000명 중에 10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면 이게 많이 감염된 건지 적게 감염된 건지 알 수가 없겠죠. 백신을 안 맞은 1000명 중에 100명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데이터가 있어야 비교해보고 백신이 효과가 있구나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백신을 맞은 실험군이 백신을 맞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얼마나 코로나에 안 걸렸는지 파악하면 끝입니다. 이걸 계산한 게 백신 이피커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예방률의 정의를 읽어보면요. 예방률은 백신을 접종했을 때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질병에 걸릴 위험이 낮아지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백신 접종이 실험군, 그렇지 않았을 때가 대조군입니다. 질병에 걸릴 위험은 코로나에 걸린 사람의 숫자입니다. 이걸 계산한 예방률이 화이자, 모더나 모두 90%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백신을 접종하면 코로나에 걸릴 위험이 90%나 줄어든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인데요. 왜 높은 수치이냐? 역시 이것도 비교 기준이 있어서 높다고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준은 WHO와 CDC입니다. WHO는 최소 기준을 50%로 설정하고 70%가 되어야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CDC도 마찬가지로 예방률이 50%를 넘고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50%만 넘어도 백신으로 가치는 입증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이자와 모더나는 90%가 넘었죠. 그러니까 WHO와 CDC의 기준을 아득히 뛰어넘은 겁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예방 효과는 62%였죠. 그런데도 전 세계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습니다. 왜? WHO와 CDC의 최소 기준이 50%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스트라제네카도 합격이었던 겁니다. 단지 화이자와 모더나가 굉장히 높았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자와 모더나만 보고 백신 효과는 90% 이상이어야 의미가 있는 건가 생각할 수 있는데 원래 기준은 50% 이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노코박스도 예방 효과가 최대 96.5%에 달한다는 소식이 나온 겁니다. 최대치만 놓고 본다면 화이자와 모더나와 동급 이상의 예방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 측면에서는 훌륭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WHO 정식 사용 승인까지 노려볼 만한 자신감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효능뿐만 아니라 안정성에서도 굉장한 강점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게다가 보관도 용이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정리해보면요, 우선 나노코박스는 3A상에서 1차 접종과 2차 접종 모두 마친 상태로 베트남 보건부의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죠. 베트남 보건부는 8월 27일을 기준으로 20영업일 이내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이번 달 안에는 결판이 납니다. 기사에 따르면 9월 달에 승인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그 다음부터 본격적인 게임입니다. 대규모 임상시험이 완료를 기다리고 있죠. 3비상은 무려 12,000명이나 참여한 대규모 임상인데요. 현재 1차 접종을 마치고 2차 접종은 9월 말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나서 임상시험이 끝나면 긴급사용 승인을 넘어 베트남에서도 정식 승인을 진행하고 WHO에도 정식 사용 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3A상으로는 베트남 긴급사용 승인을 진행하고요.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했던 3B상으로는 베트남, WHO 모두 정식 사용 승인을 진행합니다. 이게 본 게임인 것이죠. 게다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11월 안에 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AHLB도 마찬가지로 11월 안에 나노젠과 본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월은 이벤트가 몰려있는 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노코박스 정식 사용 승인 절차와 AHLB 본계약이 몰려 있습니다. 본계약은 잘 성사될 것처럼 보이죠. 왜냐하면 AHLB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실제 판매 여부가 문제인데 현재 국가별 생산, 판매 전략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검토하고 있다. 이미 본계약 이후에 진행할 생산과 판매에 대한 전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계약을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벌써 실무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코백스 퍼실리티를 이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나노코박스가 2달 안에 WHO 정식 사용 승인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의 근거는 무엇일까 찾아봤는데요. 예방 효과, 안정성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노코박스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11월까지 베트남과 WHO 정식 사용 승인 절차와 본계약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